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순간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민하면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싶어 말도 꺼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중단한다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부부 중 무려 49%가 한 달에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거리감의 원인이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만났던 한 부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작스러운 요로 감염으로 응급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부부 관계 중 생긴 미세한 상처가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으로 악화된 경우였죠. 두 분은 매우 부끄러워하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셨지만 제가 위생관리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단순한 위생 습관만 바꾼 것뿐인데 부부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3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오히려 신혼부부처럼 밝고 생기가 넘쳐 보였죠. 이런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재 75세이고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상담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특히 중장년 부부의 친밀감 회복에 집중하며 수많은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예상외로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위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것. 이 2가지만 잘 지켜도 부부 관계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해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수많은 분들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표된 최신 연구들을 꼼꼼히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모두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사랑 호르몬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적인 부부관계가 면역력을 33%나 높여준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위생관리의 핵심 내용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간 소통이 관계 만족도에 어떤 과학적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서론이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 순간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이 물질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전체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박수도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호르몬이 천연 진통제 역할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중에서 정기적인 부부관계 이후 통증이 줄어든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옥시토신이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면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이 향상되고 상처 회복도 빨라지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옥시토신의 효과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극대화되기 어렵습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함께할 때 비로소 높은 수치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할 때만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립니다. 관계의 횟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교감을 나누는 것이 매일 의무처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옥시토신의 또 하나의 효과는 기억력 향상에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 해마를 자극하여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고령층은 인지 능력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옥시토신 분비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포옹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 20초 이상 서로를 꼭 껴안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은 충분히 분비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이 과학적 연구 결과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윌크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부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평균보다 33%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면역 글로불린 A는 우리 몸속에서 외부 병원체로부터 방어하는 항체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감기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됩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효과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70대와 80대에서도 면역력 증가는 확연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관계를 갖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억지로 관계를 시도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빈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경험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19% 낮았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남성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부부관계는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켜 뼈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에 탄력을 더해줍니다. 또한 자궁과 질 건강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기적인 관계는 질 위축을 예방하고 자연스러운 윤활 작용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단순히 쾌락이나 감정적인 위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처럼 건강 관리의 핵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캐나다 퀘벡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25분간의 부부 관계에서 남성은 약 101kcal, 여성은 약 69kcal를 소비합니다. 이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의 에너지 소모량과 비슷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박수의 안정적인 증가와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위생 관리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안에는 700가지가 넘는 세균이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강과 성기가 접촉하는 순간 이 세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기 주변의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상처에도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30년간 비뇨기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온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샤워를 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먼저 관계 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갖기 전에는 반드시 성기와 항문 주변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자극이 적은 중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향이 강하거나 항균 성분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유익한 세균까지 사라지게 하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 관리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치질은 물론이고 혀 클리너를 이용해 혀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글도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자주 하면 정상적인 구강 세균 균형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하루 1,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톱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톱. 밑에 수메어 있는 세균이 의외로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톱은 짧게 유지하고 손톱 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관계 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소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도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세균을 소변을 통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이때는 비누 없이 물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계 직후의 피부는 매우 민감한 상태이므로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앞에서 뒤로 닦는 방향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닦을 경우 항문 주변 세균이 질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럽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진심 어린 소통입니다.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이 1점 향상될 때마다 결혼 만족도가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부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침묵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쌓여 관계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관계 도중 불편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몸 상태나 컨디션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난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당신 때문에 아팠어. 처럼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대신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 처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상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막연히 좋았어 혹은 별로였어 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상세히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떤 점을 조심하고 배려해야 할지 상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고마워, 배려해 줘서 기뻤어 라는 말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감동을 줍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서로를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부부 상담사 고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일주일에 평균 5시간 정도를 서로의 관계에 대해 대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40분 정도만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힘들었던 점, 감사했던 순간 등을 차분히 나누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반복해서 이 내용을 강조드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부부관계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에서
57세부터 85세까지의 기혼자 196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 50년이 지난 시점부터 성관계의 빈도와 만족도가 다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자형 곡선이라고 부르며 젊은 시절에 높았던 만족도가 중년기에 줄었다가 노년기에 다시 높아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김준호 어르신과 76세 부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53년 차인데 최근 2년 사이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에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전혀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털어놓으셨고 부인도 폐경 이후 몸에 생긴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두 분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결과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게 된 것이죠.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82세 박영수 어르신의 경우도 인상적입니다. 어르신은 75세에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고 부인과의 관계도 거의 1년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시고 나서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익숙한 방식에만 매달리는 대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신 겁니다. 마사지를 통해 감각을 되살리고 깊은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광주 서구의 77세 최순자 어르신의 사례는 또 다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시던 중 13세의 이웃 어르신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실망을 줄까봐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훨씬 더 배려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학적으로 확인된 놀라운 사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하지 않으신다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브리스 대학교는 10년간 건강한 남성 2,4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부부 관계를 가진 남성들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계 중 심박수가 적절히 상승하면서 심장 근육이 강화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초 혈관 순환이 개선되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통증 완화 효과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관계 중에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통 호르몬입니다. 이 엔도르핀은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약 200배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편두통이나 관절통, 근육통 등 여러 가지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실제로 편두통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부부 관계 후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계 중 분비되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은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호르몬 작용이 천연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숙면은 전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효과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동시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이 호르몬은 노화를 늦추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에도 탄력과 윤기를 더해줍니다.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 연구팀이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남성은 평균 12년 1개월, 여성은 9년 7개월 더 젊은 인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관계를 가질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을 받으며 활성화되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활성화되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미시간의 호프 칼리지에서 62세 이상 3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의 경우 5년 후 인지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은 실제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84세 정만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결혼 60년이 넘도록 남편과 함께 살아오셨지만 서로의 몸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해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서로의 손을 마사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에는 온몸과 연결된 경혈이 밀집해 있는데 손가락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손바닥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전신 컨디션이 개선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8세 조경래 어르신은 또 다른 접근을 선택하셨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것은 호흡법이었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골반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체력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원활해지며 자신감도 회복되셨습니다. 특히 명상과 병행한 호흡 훈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80세 김옥순 할머니의 경우는 관절염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우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족욕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이 후각을 자극하면서 뇌의 감정 중추가 활성화되었고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켰습니다. 매일 30분씩 족욕을 하며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두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루의 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안양 만안교에 사시는 75세 박철민 어르신은 식이요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석류수박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특히 석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약 3개월간의 실천 끝에 체력이 뚜렷하게 회복되었고 전반적인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들이 때로는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이 너무 단순하거나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례는 실제 환자분들께서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확인하신 사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신다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를 만나온 의사로서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둘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세요. 넷째, 정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다섯째,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친밀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깊은 치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만나온 수많은 부부들 가운데 진짜로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는 분들이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설레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고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더 진실하고 깊은 애정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관계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하루 10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거나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는 자세입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고 사소한 배려를 아끼지 마시고 솔직한 대화를 자주 이어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두 분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부부 관계는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깊고 행복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